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보신 그대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기쁘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을 하면서 반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배경부터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글쎄요, 뭐 이런 분야를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어떤 이 만남이랄까요? 이게 어떻게 성사된 건지 제일 먼저 궁금하네요. 자, 우선 이 롯데가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무려 3조 6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이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큰 금액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발전 전략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끌어오는 거예요. 네. 일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줘서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one of reason,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른바 이 리쇼링 정책이라는 걸 써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마구마구 데려왔는데 예. 그중에서 이 롯데가 가장 큰 규모로 투자를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감사하겠죠. 그렇겠죠. 예. 너무 어떻게 보면 반갑고 호재고 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첫 기업 총수로서는 처음으로 저 오벌 오피스인가요? 저기를 예.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내 기업인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사람은 많아요. 예. 그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하고 미국에 갔을 당시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총수들은 트럼프 대통령 다 만났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 롯데는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당시에 구치소에 계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예. 적폐 기업이다 해서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아니 백악관 경내로 초청받아간 것은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받은 사람은 기업인 중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이제 회동 장면이나 사진 뭐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국가 원수급들이 저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그림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제 저런 그림 말이죠. 예. 국내 기업 총수가 트럼프 대통령과 저 오피스 안에 이제 있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여겨지긴 합니다. 처음 보는 장면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이 좋은 투자였다. 예. 이런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 롯데 뉴욕 팰리스라는 이 호텔은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이 유명한 곳입니까? 예, 아주 그 유명한 호텔이에요. 예. 그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호텔이고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호텔인데 저걸 2013년인가 롯데가 샀어요. 이 호텔인가요? 예, 지금 그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저 호텔인데 저 호텔이 그 트럼프 대통령 바로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예. 뉴욕에 올 때 미국은 수도가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 더 큰 뉴욕에 올라야 될 일이 많은데 저 호텔에 주로 자주 먹어서 뉴욕의 백악관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이게 호텔업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팰리스 호텔의 진가를 아는 거죠. 하루에 약 한 뭐 2,000불, 3,000불을 줘야만 투숙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그거 잘 샀다. 예. 그거 역시 미국에 땅을 사줬고 네네네.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게 감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비즈니스 중에서도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하라. 그게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국내 미국인들에게는 일자리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내수와 연결되고 또 수출과 연결되고 모든 방면에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이 외국의 기업이 미국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예.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FDI라고 그래요. FDI. 예,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것을 잘하면요, 예. 외국에 들어온 돈은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나가려면 그 있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들어가니까 그만한 금액이 다른 사람한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 GDP, GNP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들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GNP를 따지는데 GNP에는 국적 개념으로 하지만 GDP는 생산지 개념으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롯데 호텔의 팰리스 호텔이나 또 롯데 케미칼의 화학회사는 예. 우리나라 GDP에는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저건 미국 GDP에 도움이 되죠. 네네네네. 거기다가 미국 세금을 내주죠. 예. 미국 일자리를 챙겨주죠. 예.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감사하기 짝이 없겠죠. 아, 근데 이거 제 이따가 이제 박사님께 이제 요 공장 얘기하면서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거 뭐 물론 이제 롯데의 결정이니까요. 뭐 존중할 수 있고 뭐 미국과 롯데의 그런 어떤 뭐 지금의 관계를 바라보는 게 충분히 화제가 되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롯데가 저런 투자를 국내에 했다면 우리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 예.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예.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롯데가 루이지애나에 공장을 세워서 예. 다우전트 오브 잡이 생겼다 이랬거든요. 예. 그럼 그 수천 개의 일자리 예. 우리 쪽으로도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안 나갔으면. 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GDP를 늘릴 수도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고 우리나라의 세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굳이 나갔어야 되느냐. 예. 그런 동전의 양면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예. 우리 기업이 나가는 거 이것은 나름대로 또 세계적인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예. 다른 나라 자본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거. 예. 이 FDI에 예. 지금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간은 우리나라는 예. 어떤 정권을 떠나서 별로 지금 FDI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데 예. 트럼프의 저 외자 유치에 의한 일자리와 GDP 확대 전략 예. 저거 좀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여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도 외자 유치 전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금 현재 이 외자 유치 트럼프의 외자 유치 전략 몇 년간 세금을 다 깎아준다. 예. 땅을 공짜로 준다. 대만 같은 나라도 거의 무료로 몇 년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자 유치 전략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데다가 예.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예. 인건비 많은 나라에 잘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더 각별한 예. 뭐 지금부터라도 트럼프를 능가하는 예. 그런 FDI 전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좀 아쉬운 측면이고요. 본질적인 문제로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이번에 그 미국에 준공한 롯데가 미국에 준공하는 공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대미 투자잖아요. 가장 큰 대미 투자잖아요. 일단 어떤 공장이고 기대되는 효과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루이지애나라는 곳에 일단 투자하는데요. 예. 이 루이지애나가 미시시피강 하류 쪽이에요. 참 지금 그림 나오죠. 예. 저 지역이 대부분 백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공화당 선호 지역, 트럼프 대통령의 뒷받침입니다. 아, 흔히 얘기하는 그 텃밭입니까? 예. 아. 그러면 동부에 예. 벨트도 있지만 공업 벨트가 아니라 농업 벨트 저쪽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에요. 예. 자, 그런데 저기가 최근에 미국이 셰일 가스를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 가스를 많이 개발해 놨는데 이게 좀 판로가 좀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저 미시시피강 하변을 끼고 있는 저 셰일 가스 단지에 롯데가 공장을 만들므로써 일자리만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잘 안 팔리는 저 셰일 가스에 예. 앞으로 항구적인 판로를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감사하겠죠. 또 예. 롯데 입장에서는 자, 롯데가 저기서 셰일가스를 가지고 에틸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 화학산업의 쌀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무슨 화성이라든지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낸 최초의 연료가 저 에틸렌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에틸렌 롯데가 지금 식품 유통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롯데 하면 껌 팔아서 일어선 기업, 우리 흔히 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호텔 기업, 또 백화점 기업. 예. 그런데 이 롯데 화학, 지금 롯데 케미칼이라는 건 그전의 이 호남 화학인데 저 신동빈 회장이 경영 수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입사한 곳이 바로 그 호남 석유화학이에요. 그 호남 석유화학이 2013년에 롯데 케미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 회사는 앞으로 이제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 이 유통과 식품에 치우친 회사를 제조업으로 간다 하는 저는 삼박자 전략의 핵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롯데그룹에서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많은데 롯데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체제가 성립되고 있는데 작년에 예. 저 롯데케미칼은 롯데 지주 쪽으로 들어오면서 예. 순수하게 지금 그 신동빈 회장의 그 다른 형제들한테 영향받지 않는 예. 오로지 신동빈 표의 기업 예. 그리고 신동빈의 롯데 미래가 걸린 기업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이 미국 투자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롯데 지금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셔가지고 예. 경영권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뭐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한데요, 내용이. 뭐 전혀 지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워낙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일본 주주들로부터 워낙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형인 신동주 회장이 싸우는 것마다 다 졌죠. 예. 막 크게 보면 5번 붙었는데 오전 5패를 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근데 최근에 지금 저 아버지 예. 창업주 신격호 신격호 회장의 거취 문제. 예.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어디 살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좀 또 한 판 붙었죠. 예. 원래 신격호 회장은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그 34층에 거기서 30년간 사셨어요. 네네네네. 신격호 회장을 만나려면 롯데호텔 34층 소공동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데 신동빈 회장이 오면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다기보다 그건 신동주 회장의 표현이고요. 예.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건물을 새로 리노베이션하면서 예. 잠시 롯데월드로 좀 가 계시라. 예. 이랬는데 그 못 간다로 형 동생이 싸웠거든요. 예. 근데 법원 판결에서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 단서조항으로 건물이 완경되면 돌아가신다. 이랬는데 네네네. 못 돌아오게 하니까 신동주 회장이 이번에 소송을 해서 예. 이번에는 신동주 형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공되자마자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저 100살 되신 정확하게 99살 된 신격호 회장의 사무실이 예. 다시 소공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형제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은 한 정좌죠. 아, 소공동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자체도 아직 형제 간의 싸움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에 형이 이긴 겁니다. 작은 게임이지만은. 예, 작은 게임이지만 예. 어쨌든 신동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최근의 결론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롯데 내부 상황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예, 트럼프와 신동빈 회장의 만남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다뤄봤네요. 김대호 경제학의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